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자생출란을 키우고 있는 동행튜브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0일 관수를 하게 되어서 이제 신화가 올라올 수 있는 시기가 되고, 꽃들도 활력을 되찾아서 색상과 크기와 모양을 잘 갖춰가기 위해 오늘은 활력제 메네데를5리터의 물에 300대 1이 되면 16.6cc가 되겠지요. 그래서 대충 15cc 계량컵에 담아 가지고 5리터의 조루에 희석을 해서 오늘 활력을 주려고 합니다. 이제 자마가 눈을 뜨고 신화로 올라오면서 건강하고 또 튼튼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 살균 살충제를 1차 주었고, 오늘은 활력제를 주려고 합니다. 이제 물에 희석을 해서 300대 1로 5리터의 물에 16.6cc를 대충 15cc 정도 계량컵으로 해서 희석을 해서 주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난초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줘서 신화들과 꽃들이 좋은 모양과 색상, 그리고 신화들이 건강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성공 재배의 첫 지름길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저는 오늘 날씨가 화창하고 개인 날이기 때문에 이제 오전에 이렇게 관주를 하겠습니다. 메네데를 5리터의 물에 300대 1이니까 16.6cc입니다. 계량컵은 지금 15ml의 계량컵이기 때문에 16.6cc를 희석을 하겠습니다. 메네델입니다. 활력제입니다. 활력제. 메네델은 원액을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100대 1에서 500대 1까지 희석을 해서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비료를 주실 때도 희석을 해서 함께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메네델만 300대 1로 이렇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신화가 자마가 눈을 뜨고 올라오는 시기고요. 화분 속에 벌브를 들여다보면 이미 벌써 금년 올라올 신화들이 한 손톱만큼 정도는 커 있습니다. 일찍
올라온 것들도 있고 늦게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2월 중순이 넘어간 시기에는 눈들을 다 뜨고 금년에 올라올 신하들이 기지개를 켜고 지금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활력을 주면 힘을 쓰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활력을 주게 됩니다. 매네들 저는 오늘 300대 1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식물들에게도 같이 주게 됩니다. 금년에 꽃을 달지 못하고 성장하고 있는 난초들입니다. 지금 제가 난실에 한 500분 정도 되는데 금년 전시회 출품을 위해서 꽃들은 집에 관리 창고에서 온도를 맞춰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난실에는 금년에 꽃을 달지 못하고 이제 꽃을 달 시기가 된 난초들 신화를 잘 받기 위해서 이렇게 활력제를 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흡수되도록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잎과 뿌리까지 완전히 다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줘야 됩니다. 봄에 주는 비료는요. 봄에 주는 비료는 한 가지 팁입니다. 봄에 제가 3차례 비료를 주고 가을에 3차례 비료를 주는데요. 봄에는 신화의 성장기이기 때문에 하절기 여름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절기는 주지 않지만 봄에는 비료를 3차례 중간중간 줍니다. 주는데 너무 비료기를 강하게 주게 되면은 신화가 도장 현상이 일어납니다. 너무 가늘게 길게 뻗어 올라오기 때문에 봄 비료는 강하게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를 주더라도 한 중간 정도의 강도로 해서 비료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비료가 좋긴 하지만 과비를 하게 되면은 식물은 장애를 입고 성장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성장 균형이 깨지게 되면 특히 난초는 전시회를 하고 작품성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작품에 큰 지장을 주게 되지요. 그래서 봄 비료는 강하게 주지 않고 약간 중간 정도의 도수를 맞추어서 비율을 맞추어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지금 이제 이렇게 활력제를 주는 과정에서 제가 재배하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네요. 방금 전에 봄의 비료는 강하지 않게 주는 것이 그 난초의 생장에 있어서 도장하지 않고 건강하고 튼실하게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고요. 그리고 봄에는 주로 활력제를 많이 쓰시는 것이 비료보다는 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료가 강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전부 다 흘러내리도록 줍니다. 잎을 뒤집을 수는 없지만 많은 양이기 때문에 잎 표면과 잎 뒷면이 수공과 수공과 기공이 있지요. 그래서
수공과 기공을 통해 숨을 쉬고 물을 흡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약간 70대 30 정도로 보면 됩니다. 표면이 70이고 후면이 한 30 정도 흡수율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이게 충분히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길가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로수가 나무를 심어 놓은 가로수에 비닐팩이나 병으로 꽂아 놓은 것이 있지요. 그게 바로 메네델입니다. 비료가 아니에요. 활력제입니다. 나무가 죽을까 싶어서 힘내라고 주는 거고요. 소나무 재배 단지나 분재원에 가면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주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 비닐팩이나 닌겔 같은 것을 꽂아준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활력제입니다. 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그 상황에 따라 시기에 따라 약을 잘 선택하고 비료를 선택해서 주는 것이 재배자의 현명한 재배 방법이고요. 메네델은 굳이 그 비율을 정확하게 안 맞춰도 됩니다. 크게 뭐 비료기는 있지만 순수한 100% 비료가 아니고 활력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신화를 돕고 그리고 이제 도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료보다는 봄에는 활력제를 주로 선택을 하고 여러 번 나누어서 주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비료를 선택해 줄 때는 메네델을 희석을 해서 약 100대 1에서 500대 1로 첨가해서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시회 준비를 위해서 꽃관리에 분주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도 역시 3월 7일 8일 대구난 연합회 그 다음에 경북난 연합회와 합동 전시회를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7일날 토요일날 2시에 개회식을 하고 8일까지 일요일까지 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초대하고 오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한국 자생출란의 재배의 하이라이트는 꽃입니다. 여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목지필화 화지필실이라고 해서 나무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꽃을 피운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꽃을 보기 위해서 난초를 재배하고 키우게 되는 것이고요. 여배의 무늬를 보아도 난초에 약을 주시고 물을 주시나요? 약 주기 전에 물 주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난초 재배의 성공 실패도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비율을 맞추어서 약을 주거나 비료를 줄 때 물 주고 주지 않고요. 약을 주고 나서 물로 씻지 않습니다.
보통 씻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경우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탁이나 약병이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병이 와가지고 스포탁 즉 약 장애가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장애가 있는 그런 약을 줬을 경우에는 특히 뭐 낙스를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약을 주고 2시간이나 3시간 후에 관수를 통해서 씻어주는 것이 맞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예방과 예찰에서 예방하는 경우에는 미리 물을 주거나 또는 약을 주고 물로 씻거나 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제가 그래 왔고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 전체적으로 와가지고 약 장애를 감수하더라도 꼭 약을 줘야 된다고 하는 처방이 생길 때는 주시고 난 후에 약장애 때문에 2-3시간 후에 물로 씻으시더라고요. 그건 맞다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러나 부분적으로 몇 화분이 그렇다면 그것들만 약 장애를 감수하더라도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약을 타서 개별적으로 분갈이를 하고 그 난초를 담궈 놨다가 다시 재식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그 재배 환경이 다르겠지만 저는 처방이 아닌 경우에는 물을 주고 약을 주거나 약을 주고 물을 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난석에 약 기운이 또는 비료 기운이 먹고 있는 상황에서 물을 주게 되면 그 비료기가 또는 약 기운이 비율로 완전히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0대를 줬다 했고 2시간 후에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줘버리면 그 2시간 안에 흡수는 할 수 있겠지만 흡수된 뿌리 안에서 다시 관주를 씻게 되면 2000대일에서 4000대일, 5000대일로 낮아지기 때문에 약의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모든 약은 제조회사에서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적정하다 싶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춰서 주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강하게 뿌리도 좋고 식물인 지상부의 잎도 깨끗합니다. 뭐 어디 탄저라든지 뭐 어떤 전문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뭐 처방하고 예방하고 약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일부는 제가 입시를 했거나 즉 이제 구매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입시를 했을 경우에는 그 재배하신 분의 그 처세와 처방에 따라서 균이 우도울 수도 있고 또는 신화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외하더라도 제가 키우고 있는 난초의 전체적인 흐름은 주로 황화 현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부 금부야 누구라도 한 번도 안 죽여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해에 내가 재배하고 있는 난초가 약 400에서 500분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의 연부가 왔는지 또 그 연부 온 난초가 어떤 건강 상태이고 유통 과정이 어떤 건지를 살펴보셔야 되고 500분 정도를 40년 가까이 키워본 사람으로서 전체적인 흐름이 그 4월달 5월달에 흑점병이나 또 전문이병이 발생하잖아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난실 온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냉해가 왔던 부분이 있던가. 냉해도요 다 오는 게 아니고 모서리 부분이나 그 생장 능력이 저하된 잎이 얇거나 품종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런 난초들이 주로 많이, 그리고 이제 무늬종들 서나 서반이나 서반 이런 무늬종들이 주로 많이 오고요. 그런 경우가 이제
흑점병이나 또는 탄저나 이런 경우가 옵니다. 그 통풍이 불량했거나 이런 경우, 이제 온도가 영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문을 열어도 영하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식물은 통풍이 잘 되고 햇빛 일조량이 좋아야지만이 성장합니다. 아무리 인위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자연 현상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올라가는 그 날들이 되면 주로 이제 날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만사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기 조건을 봐가지고 그날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영상의 기온이라면, 문을 열어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문을 열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통풍과 햇빛을 잘 조화롭게 해줘야만이 식물은 잘 자랍니다. 여러분들 거실이나 베란다 쪽에 식물을 갖다 놓으면 그 식물이 처음은 모르지만 한 2, 3개월 키우다 보면 신화가 올라와서 또 전체적인 잎들이 어디로 향하던가요? 음달로 향하지 않고 해가 들어오는 햇빛 쪽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잎은 해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해를 좋아한다는 얘기고요. 빛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지요. 식물과 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양에서 자라는 것과 난실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갖다가 산에 있는 것을 옮겨놨을 경우에도 그 환경을 그렇게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난초, 햇빛이 지나치면 타는 난초들은 구별해서 자리를 이동하고 배치하는 것도 재배 성공의 한 방법이지요. 여러분들의 난초들이 금년에 전시회 출품해서 좋은 상 받으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실에 있는 출품되지 않은 난초들도 활력제를 주시고 신화가 잘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키우는 난초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보람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동행튜브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조금이나마 식물을 키우고 난초를 재배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영상 제작에 힘이 되고요. 그리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구독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영상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절하게 그 시기에 맞는 재배 노하우와 팁을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